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댓뷰티 아카데미 메이크업학과 정이나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실기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예정인데요. 공부를 해보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은요, 총 4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과제는 뷰티 메이크업 과정으로서 로맨틱 메이크업, 클래식 메이크업, 한복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2과제는 시대별 메이크업으로 그레타 가르보, 마릴린 먼로, 그리고 트위기, 펑크 메이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과제는 분장 과정인데요. 캐릭터 메이크업으로서 레오파드, 한국무용, 그리고 발레 분장, 노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4과제는 미디어 수염과 속눈썹 익스텐션 오른쪽 왼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이렇게 15가지의 과제이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로맨틱 메이크업부터 마지막 미디어 수염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로맨틱 메이크업은요, 신부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로맨틱한 신부의 모습을 예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보시기 전에 모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은 하얀색 어깨볼을 둘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흰색 터번을 씌워주셔서 시술하는 도중에 얼굴에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 시작하시기 전에 시술자의 손 소독과 그리고 기구 소독을 꼭 하고 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소독을 하실 때는 솜에 알코올을 적셔주시고 시술자의 손바닥과 손등 그리고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다 소독을 한 후에 시술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 쓴 솜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소독이 끝나고 나면 사용할 쇠 도구들을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뷰러와 그리고 스파츌라, 쪽집게, 가위, 눈썹 칼 이렇게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플레이트 판을 쇠로 된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소독을 한번 해주시고 시술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 단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신 다음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 사용을 하실 때는 손등에다 사용하시는 것보다 플레이트 판에 짜서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소량만 사용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게 되면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모델의 피부 톤에 따라서 홍조가 있는 붉은 피부 같은 건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보통 피부들은 퍼플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라주실 때는 손을 직접 대서 바르는 것보다 스펀지나 도구를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에는 슬라이딩 기법과 패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딩 기법은 지금 이렇게 밀듯이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쭉쭉쭉 밀어주는 방법을 슬라이딩 기법이라고 하고요. 패팅 기법은 이렇게 두드려주는 방법을 패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피부에 잘 제품이 밀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 옆이나 아니면 눈 밑 같은 잘 닿을 수 없는 부분들도 깔끔하게 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실 때는 슬라이딩 기법으로 가볍게 한 톤 올려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목 경계지지 않도록 남은 여분은 자연스럽게 쓸어주시고요. 이렇게 얇고 고르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에 한 톤 정도는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모델의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컬러로 화사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피부톤에 맞춰줄 건데요. 자, 이번에 파운데이션 단계부터는 슬라이딩 기법보다는 패팅 기법을 사용해서 두드리면서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커버력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피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모델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힘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손목에 적당한 힘과 텐션을 주셔서 톡톡톡 두드리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슬라이딩 기법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 옆이나 눈 밑 같은 데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이 다음에 색조 메이크업 들어갈 때 어색하거나 색조가 잘 안 먹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꼭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두덩이 발라주실 때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눈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다뤄주셔야 되고 얇게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도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같이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모델의 원래 올라오는 입술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운을 시켜주셔야 립스틱의 색깔을 본연 색 그대로 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하실 때 입술도 함께 덮어주세요. 반대쪽 얼굴도 동일하게 패팅 기법을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잘 펴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바르는 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다음에는 국가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끔하고 빠르게 깔 수 있도록 그 부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 난 곳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헤어라인과 페이스라인 쪽은 베이스가 너무 두꺼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외곽 정리 한 번씩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한 톤 밝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에 윤곽 표현을 할 컨투어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깔아놓은 피부톤보다 한두 톤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주시고요. 한두 톤 어두운 컬러로는 쉐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처리해 주실 거고요. 크림 타입을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두 톤 어둡게 쉐딩으로 쓸 컬러를 옆에 같이 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T존 부위와 그리고 눈 밑, 턱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될 부분과 그리고 밝아야 될 부분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제 웨딩 메이크업은 분장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쉐딩을 너무 강하게 주시면 메이크업이 인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 조절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 부분에 하이라이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눈 밑에도 가볍게 들어갈게요. 자, 눈 밑에 주름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잘 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얇게 도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얼굴 외곽 쪽에 쉐딩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페이스 라인 쪽에 뒤쪽으로 슬라이딩 하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해지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반대쪽 얼굴도 동일하게. 그리고 컨투어링 주실 때 주의할 점은 하이라이트와 쉐딩이 너무 경계가 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블렌딩 이렇게 잘 섞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선이 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투어링까지 파운데이션 단계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에 유분기를 잡아줄 파우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사용하실 때는 밑에 큰 퍼프를 하나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퍼프로 파우더의 양 조절을 꼭 하셔서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우더 하실 때도 얼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큰 면적부터 두드리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를 밀어주면은 밑에 깔았던 파운데이션이 다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분이 잡힐 수 있게끔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파우더 칠하실 때 모델의 눈에 쌍꺼풀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선에 끼었다 그러면 항상 잘 처리하신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깔끔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펜 브러쉬로 파우더의 잔여물 한번 털고 베이스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엔 눈썹을 그려볼 차례인데요. 로맨틱 메이크업에서의 눈썹은 둥근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흑갈색의 컬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슬로 먼저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섀도우로 위에 색깔을 얹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의 눈썹은 밑에 지저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펜슬을 사용하셔서 모양이 살짝 둥글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둥글다고 해서 밑으로 처지는 눈썹이 아니고요. 눈썹 산 쪽이 동글게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의 앞쪽으로 올수록 색깔이 연해지게 손에서 힘을 꼭 빼주셔야 돼요. 이쪽이 진해져 버리면 눈썹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색하기 때문에 뒤쪽이 좀 색감이 강하고 앞쪽으로 오면서 연해지도록 힘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도록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눈썹의 꼬리는 뾰족하고 샤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끌고 오면서 옅어지도록 힘을 꼭 빼주시고 짙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눈썹 위에 색깔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넣을 때는 앞에서부터 넣으셔도 되고 뒤에서부터 넣으셔도 되는데 눈썹 앞쪽 컬러는 어차피 연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색감을 넣어서 완성을 하시고 남은 여분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표현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뒤쪽을 섀도우 색감을 얹어서 눈썹 마무리를 하시고 앞쪽으로 쭉 끌고 오시면서 힘을 점점 빼주세요. 그래서 앞쪽이 뒤쪽보다 연해지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썹 산과 꼬리 쪽부터 색감 들어가시고요.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뒷꼬리 깨끗하게 표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둥근 모양의 눈썹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가미된 핑크 컬러와 연보라 컬러를 믹스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두덩이, 아이홀이 있는 부분까지, 아이홀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떴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위로 그라데이션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라가면서는 점점 색감이 옅어지도록. 힘 조절도 중요하시고요. 색감의 양 조절도 중요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가볍게 힘을 빼고 색감 조절해 주시고요. 언더 부분도
같은 컬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차로 들어가는 컬러는 끝에서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주시면 돼요. 반대쪽 눈도 동일하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흐려지게 자연스럽게 서로 색감이 믹싱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메이크업에서 제일 많이 쓰고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언더 부분도 끝에서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 자, 이번엔 처음에 발랐던 그 면적에서 그 부분에 반 정도 들어가는 면적에 연보라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라 컬러는 쌍꺼풀 라인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처음에 1차로 깔았던 핑크색과 잘 어우러지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선지지 않게 하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힘 조절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풀어주듯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보라 컬러로 언더 표현하실 때는 처음 컬러는 앞에까지 다 왔었죠? 이번에 2차 컬러는 뒤에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만 오시면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는 2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들어오시고요. 해서 1, 2차 핑크와 연보라의 그라데이션 컬러, 섀도우의 컬러를 입혀보았습니다. 아이섀도우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아이라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이라인 하실 때는 점막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펜슬 타입이나 젤 타입 사용하셔서 점막을 메꿔서 아이라인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그리실 때는 섀도우 했던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으로 뭉개시지 말고요. 면봉 사용하셔서 눈을 살짝 들어주시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점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다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메꾸신 다음에는 눈을 감고 라인을 그려버리면 나중에 눈을 떴을 때 라인만 올라가게 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눈을 뜨고 뒷부분은 길이를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라인이 모양이 예쁘게 뽑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항상 모델의 눈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눈이 그래서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점막을 채우고 아이라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뷰러로 자연 속눈썹에 컬링을 주고 그리고 인조 속눈썹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모델의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눈두덩이를 번쩍 드셔서 뷰러를 뿌리부터 중간, 끝 단계로 3단계를 지켜서 올려주시면 예쁘게 C컬을 나올 수가 있고요. 힘을 너무 주시면 속눈썹이 꺾일 수가 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가볍게 뷰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뷰러로 자연 속눈썹 컬링을 해주신 후에 인조 속눈썹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조 속눈썹은 자연스러운 타입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착을 하실 때는 꼭 쪽집게 사용하셔서 붙이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모델의 속눈썹 위에 얹듯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눈썹을 얹고 나서 잘 붙도록 가운데, 중간, 끝 한 번씩 잘 눌러주세요. 잘 붙도록 쪽집게로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인 후에 위 라인 정리를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풀이 보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라인이 조금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눈썹 붙이신 후에 라인을 얇고 깨끗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속눈썹을 부착하신 후에 위에 풀자국이나 라인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아이라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속눈썹과 부착한 인조 속눈썹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마스카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오게끔 하시고요. 모델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따로 분리되지 않게 마스카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뷰러 단계에서 뷰러를 잘 해주시면 분리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뷰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마스카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치크를 진행해 볼 건데요. 로맨틱 메이크업에서의 치크는 핑크색 컬러로 애플존에 동글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크를 하실 때는 동그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모델이 이렇게 웃었을 때 약간 튀어나오는 앞광대 부분을 애플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핑크색 컬러의 치크로 자연스럽게 돌려주듯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볼터치 하실 때는 한 번에 진한 컬러를 찍어서 완성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량 두세 번 반복해서 해주셔야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깔끔한 볼터치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코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위치 잘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옆쪽으로 퍼트려지는 듯하게 그라데이션 표현이 잘 되게끔 볼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소량 2~3번 반복. 그래서 자연스러운 애플존의 치크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핑크 컬러로 표현하시고요. 안쪽을 짙게 바르고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표현하시고 투명한 립글로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 안쪽은 약간 이렇게 짙게 발라주시고요.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서 양 조절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입술의 외곽은 깨끗하게 표현되도록 라인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시고요. 핑크색 립 컬러로 안쪽이 진하고 바깥쪽으로 올수록 그라데이션 되게 전체를 채워주시고요. 투명한 립글로즈로 윤기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립글로즈는 이렇게 플레이트판에 짜서 쓰시면 좀 더 위생적이겠죠? 가운데부터 올려주시면 되고요. 옆쪽으로 펼쳐 나가듯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립글로즈를 얹어주는 이유는 입술의 볼륨감과 그리고 촉촉하게 윤기 부여를 위해서 올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완성을 해보았고요. 화사하게 로맨틱 메이크업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로맨틱 메이크업 시연을 마쳤는데요. 오늘 함께 배워본 로맨틱 메이크업에서의 특징은요. 둥근 모양의 눈썹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섀도우는 펄이 가미된 핑크와 연보라를 사용하셔서 가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도 자연스럽게 연출하시고요. 인조 속눈썹을 부착하셔서 또렷한 눈매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크는 애플존 위치에 핑크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잘 되도록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립도 핑크 컬러로 안쪽이 진하고 바깥쪽으로 오면서 옅어지도록 표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다음 2강 클래식 메이크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